우리나라가 인구 재난 상태에 봉착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재난. 예,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차세대 주역, 또 그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에 대해서도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해법은 아직도 뚜렷한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산하 조직이죠? 예, 대통령 직속위원회입니다. 직속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 심각성은 뭐 당연히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안인데 어느 정도인지 먼저 저출산 상황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가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인구 재난 상태에 봉착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재난. 예. 우리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게 작년에 30만 3천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또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하고 있어서 금년 출생아 숫자는 27만 정도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불과 2015년에 1년 출생아 수가 44만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 5년간 거의 매년 10%씩 줄어서 급격하게 지금 하나가고 지금 그러면 지금 불과 5년 사이에 17만 명이 줄고 그럼 한 40%가 줄게 되는 겁니다. 네. 27만 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금 가늠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학교 정원이 4년제 대학 전문대 합쳐서 보면 55만 명입니다. 네. 대학 정원이 55만 명인데 금년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27만이면은 대학 정원의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 출생아 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머지않아 많은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제는 금년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난 3, 4, 5월 결혼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줄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산의 예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금년이 네. 아니고 사실은 내년, 네. 내후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난 5년 동안 한 10% 정도 줄었는데 아마 이것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5%씩만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2년이 지난 2022년이 되면은 1년 출생아 숫자가 20만 선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는 출생아 수는 한 번 줄면은 다시 늘어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20만 명 연간 출생아 숫자가 일단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 이제 평균 수명이 한 90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숫자가 1,8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5,100만 명 정도 인구 수준이 정말 장기적으로 이 추세로 가면은 2천만이 안 되는 정도 인구 규모로 축소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재난적인 수준의 인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지금 2천만 이하, 그러니까 1,800만으로 전망이 되는 해가 언젠가요? 네, 그거는 물론 지금 태어나신 분들이 자녀를 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구를 보면 한 60년 정도 2060년 60년 이후 60년 이후 정도 되면은 2천만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지금 현 추세 이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런 전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인구 재난이라는 표현에서 뭐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출산율이 그렇게 낮으면서 사망률보다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역전됐다 그럴까? 이게 뭐 데드 크로스라는 전문 표현을 쓰던데. 금년 2020년이 그렇게 보면 우리 인구에서 어떤 역사적인 해가 됩니다. 처음 하나 보면 지금까지 쭉 최소한 100만, 그다음 90만, 80만 쭉 가다 보면 이제 30만 대에서 20만 대로 떨어지는 첫 해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쭉 사망자 수는 영하 거의 20만 대에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년 처음으로 30만이 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자 수는 30만, 출생아 20만이기 때문에 처음에 데드 크로스에서 결국은 금년에는 자연 감소가
국가의 첫 해가 되겠죠. 인구 자연 감소의 예. 첫 해. 근데 문제는 이제 총 인구는 지금 우리 통계청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2028년 정도 되면 이제 감소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총 인구가 감소되는 시기도 앞당겨지겠군요. 2028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총 인구도 일단 우리 줄어드는 해가 될 거라 이렇게 지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절대 인구도 네. 이제 뭐 줄어드는 해가 이제 불과 예. 1, 2년 앞으로 예. 좀 다가와 있습니다. 예. 뭐 빠르게 지금 오고 예.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고령화. 예. 그러니까 젊은 인구도 이제 뭐 계속 줄고 있지만 고령화가 되면서 맞습니다. 이제 그게 뭐 복지 예산 또 근로활동 인구 이런 하여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또 그런 그렇죠. 부작용이 있는 예. 고령화 문제는 또 예.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사실 저출산 문제는 이거 설사 우리 지금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출생아 늘어나더라도 이 아동들의 경우 나중에 노동시장 가려면 앞으로 20년, 30년 후기 때문에 그 효과는 늦게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령화는 당장 닥쳐온 현실입니다. 1955년이 제1차 베이비 부머의 맞이 2세가 태어났던 해고요. 그리고 1974년이 제2차 베이비 부머의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20년 동안에 살아 계신 분이 지금 한 1,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전체 인구가 우리 5,100만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1차,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요. 이분들이 금년부터 65세에 들어갑니다. 55년생부터 65세 들어가면. 그러면 74년생들이 65세 들어가는 20년 후 2040년이 되면은 지금 1,700만 명이 다 지금 현재는 생산 연령 인구에 있다가 다 노년 인구에 넘어가게 되면 1,700만 명이 그대로 노년 인구에 넘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매년 1년에 45만 명 정도가 생산 연령 인구를 줍니다. 네. 그 주는 인구만큼이 노년 인구 늘어 매년 45만 명씩. 그럼 앞으로 20년 동안에 9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생산 연령 인구에서 빠져나가서 노년 인구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고령화율,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고령화율이 금년에 한 15% 정도 되는데요. 20년 후가 되면 34%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6명에서 7명의 한 분이 노인인데 앞으로 20년 지나면 3분 중에 1명이 노인이 되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됩니다. 일본이 15%에서 34%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그걸 우리는 불과 20년, 일본보다도 2배 더 가파른 게 지금 고령화 가야 되는 문제죠. 문제는 지금 20년이 끝나도 그분들이 다시 이제 후기 고령화 됐을 경우에 과연 그 고령화에 대한 부담,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시장의 문제, 사회보장의 부담 문제 자체가 고스란히 부담으로 좀 닥쳐올 문제고, 아까 말한 저출생 문제보다는 오히려 고령화 문제 자체가 당장 우리 앞에 다가오는 큰 과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비붐 네. 세대들이 지금 한참 은퇴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과정인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다시 경제 현장으로 다 이렇게 소환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 예. 한번 지금 해봅니다만 무슨 이 아마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소환되기보다는 아예 지금 가급적이면은 네.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시기 자체를 늦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인데 네. 당연히 이런 문제를 뭐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위원회 같은데 네. 어떤 위원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실 이제 이 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2005년입니다. 네. 그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100만 명 태어나던 인구가 이제 몇 단계 걸쳐서 줄었는데 이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불과 2년 사이에 출생아 숫자가 60만 대에서 40만 대로 갑자기 한 2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게 2002년부터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큰일 났다. 하지만 이제 저출생 고령화가 네. 이런 인구 구조가 우리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걸 갖다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국가 아젠다로 해서 우리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금년에 15년 차입니다. 15년 차. 15년 차. 네. 그 당시에 보면 지금 전체 위원장은 그러면 지금 대통령위원장이시고 이제 그다음에 지금 위원들이 보면 이제 각 관련 부처, 기획부 장관, 복지부 장관, 각 부처 장관들이 7분 계시고 나머지 민간 전문인들 민간은 몇 분이신가요? 지금 한 16명
16분. 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다 관련 부처에 다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누가 좀 통합적으로 컨트롤터를 만들어서 좀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5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금년 내지는 내년부터 시행할 제4차 기본 계획을 지금 금년에 열심히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15년짜고 물론 이제 우리 저 문재인 정부 뭐 들어서는 이제 부위원장님이 뭐 지금 사실상 뭐 총책임자시잖아요. 뭐 대통령 계시지만 뭐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뭐 골든 타임이 있다. 이걸 놓쳤다? 뭐 놓치고 있다.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출생아수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출생아수를 어쨌든 하는 그 부모 세대들의 인구 규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지금 현재 출생하는 아동들이 부모 세대가 지금 보면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정도 태어난 세대들, 이 세대들은 그래도 한 해 태어난 60만 내 70만 정도 태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인구층이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보면 40만, 아까 말씀드린 40만 떨어지기 때문에 이 40만 대로 떨어진 부모들이 되기 전에, 그 전에 60만, 70만 정도 부모가 있을 때 지금 이걸 빨리 회복해야 어느 정도 출산이 돼. 그게 그렇지만 골든타임 앞으로 거기 보면은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사이에 떨어지기 전에 해야 된다는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인식 문제나 가치의 문제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아이를 반드시 가져야 물으면은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질지도 안 가지고 이런 좀 유보적인 입장이 지금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좀 이런 유동적인 상태에서 뭔가 확실하게 정책을 잡아서 방향 틀지 않으면 이것이 유동적인 상황이 굳어지면은 결국은 결혼 문제라든지 출산 문제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하는 지금 부모 세대들이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시기, 그다음에 아직도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게 부정적이지 않고 좀 유동적인 상태에서 정책적으로나 전체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이걸 전환시키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정말 그는 회복 힘든 상태까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뭐 코로나19 아니라도 취업난, 육아 문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한바탕 이렇게 폭풍우처럼 지나간 부동산 정책 문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자리에 가서 미래에 대한 부동산이라고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했더니 부동산이라고 그러실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근본적인 해법. 이거 사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문제 아닌가요? 물론 이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 그거는 뭐 정부원이 도와줄 수 있지만 일단 그 이전 단계에서 저는 보면 이 사회의 이 가장 큰 문제인 저는 보면 지나친 격차, 또는 그런 격차에서는 지나친 경쟁, 또 그 경쟁에서 이기 위해서는 지나친 집중. 그러니까 이제 격차는 결국은 기업 간의 격차, 거기서는 일자리 격차. 그 일자리 자체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금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기업이나 지금 대기업 하는 전체 일자리 한 20% 정도는 좀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장이지만 나머지 80%는 굉장히 불안정한 직장이기 때문에 불안정 있는 직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삶이 워낙 팍팍하고 정말 장래가 막막하기 때문에 지금 결혼, 출산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결혼도 걱정, 출산은 더 걱정, 뭐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좀 안정된 직장에 있는 분들도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안에서 내부 경쟁 때문에 불안하게 마찬가지. 이분들도 결국 또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도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저는 이런 일자리에 대한 격차를 없애줘야 그것 때문에 우리 취업 경쟁, 교육 경쟁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비들은 그럼 결국 그게 따라서 지금 평균적인 현재 젊은이 생활 때 보면 애를 하나 둘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일단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 더 더듬어 생각합니다. 계산 자체를. 그럼 대학 졸업할 때까지 2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추가로 하면은 계산하면 지금 시세라면 3억이 듭니다. 그 비용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나친 교육 경쟁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지나친 어떤 분열과 어떻게 보면 또 대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의 삶자체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아까 말하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이전 상태 우리 사회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이 지나친 격차나 경쟁이나 집중 자체에 대한 해소 없이는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지금까지 15년째 지금 네.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그때부터도 중장기적으로 맞습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또 해법을 하면서도 당장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는데 그 저출산에 관해서 현실적인 대안들이 이를테면 뭐 이민 문제라든가 네. 뭐 미혼모 혼외자 그 자식 문제를 네.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게 네. 좀 현실적인 대안들인가요? 네, 문제는 아까 말 이름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 자체가 이게 결국은 그 자녀를 두는 부모만의 문제 또는 거기도 아니라 어떤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또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속담에도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은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듯이 사실은 네. 이제는 우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저희들 보면은 기업 쪽에서 정말 이런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아동이라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 장래의 노동자가 되고 장래의 소비자가 되는 그 그렇죠. 자원인데 예, 예, 예. 이것이 없으면 결국 기업의 그 조직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결국은 새로운 어떤 출생 문화에 대한 특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양성평등 문제에 대한 기업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문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고령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시기까지는 노동시장에서 일단 잔류할 수 있도록 기업 쪽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민 문제라든지 가족 다양성 문제도 입양 문제도 뭐 다 얘기 나온 것 같고요. 예. 굉장히 이제는 모든 문제 자체를 가족 자체를 우리가 정통적인 가족 개념을 조금 떠나서라도 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들도 일단 문을 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는 똑같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이제 그 고령화 문제 말씀하시면서 이를테면 정년 연장 일환으로 거기에 대한 해법만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도 네. 이웃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진전이 된 걸로 예, 알고 우리보다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앞서고 단계에 있는 건가요? 예.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정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자체를 개방하는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정년의 문제 자체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걸 어쨌든 간에 해고를 하지 않고 의무 고용 시한이라는 의미에서의 정년 그 부분 좀 약간 차원이 좀 다르군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저는 따로 좀 생각해야 될 문제고 다만 정년이라는 관계 없이 이제 특히 이제 나이가 들더라도 본인의 어떤 의욕이나 그 능력 있는 분들은 최소한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근데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그는 엄연히 그거는 연령 차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는 연령 차별. 그렇게 보면은 아까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아까 1,700만 명 정도 말씀드리는 이분들이 이제 금년 65세가 돼 저는 이분들이 최소한 55세부터 74세까지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주된 직장에서 그만두는 평균 연령이 한 50대 초반입니다. 또 보면은 자기가 일단 실질적으로 은퇴를 원하는 나이를 물어보면 7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50대에서 사실 70대 한 20년이 사실은 새로운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분들이 요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짐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이 기회를 줘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돼야만 저는 그분들이 삶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격도 높아지고 국가 경제도 생긴다. 그래서 모든 고령 사회 대책의 중심은 저는 그분들이 어떤 그 퇴역 세대가 아니고 주역 세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부 차원, 기업 차원, 개인 차원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담 준비하면서 이게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굿 아이디어 공모전을 네. 최근에 하셨더라고요. 예. 지난 5월에 공모전을 했던데 네. 뭐 많이 참여했습니까? 예, 참여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워낙 아까 말씀 이게 이제
각자가 처진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이걸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정책에 좀 반영하기는 뭐 예, 물론 많은 참고는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어떤 아쉬움은 있지만 계속 하겠네요. 이런 공모전들은. 당연히 그렇게 예, 할 생각을 갖고 어쨌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또 좋은 뭐 아이디어를 네, 그렇습니다. 유도해서 결국 정책에 반영하려면 네, 그렇습니다. 계속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모전 같은 네. 행사를 뭐 계속 하시겠네요. 예,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4차 기본 계획이라는 게 언제 수립이 돼서 네. 이게 뭐 어느 기간 동안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에 이제 위원회 만들어지고 이제 기본법이 시행하면서부터 그 매년 5년 단위로 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매년 경제개발계획처럼 하듯이 5년 단위로. 그다음 또 예. 1년 단위로 시행하려면 이게 5년이기 때문에 저희 아까 15년 지나기 때문에 이제 세 번은 지나갔고 내년부터 한 2021년부터 2025년 네. 5년 요 기본 계획을 금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뭐 지금까지 3차였던 계획을 저희들이 조금 다시 한번 반성도 해보고 또 새로운 어떤 정책도 넣어서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할지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 지금 이번 4차 기본 계획은 지난 1, 2, 3차하고 좀 다르게 전혀 새로운 국면입니다. 아까 말한 2015년 급격하게 지금 인구가 새로 줄고 있고 다시 고령화도 급격하기 때문에 1, 2, 3차하고 좀 다른 각오로 지금 4차 기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아직 뭐 자신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으로서 지금 책임감이 크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당부의 말씀 한 예. 말씀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는 당사자들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저희 국가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아동이 그 부모의 자식일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차세대의 주역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아동들이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그분들이 자녀를 키운다는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항상 우리 아동이 중심이 되고 부모가 일단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에 같이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당장은 지금 네. 코로나19를 해결하는데 국민 모두가 네. 참여하고 지혜를 모아야 되지만 더 그렇습니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저출산 네. 고령화 문제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미션을 지금 맡고 계시는데 네.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잘 좀 지혜롭게 좀 풀어내시고요. 네. 예. 앞으로도 또 시간 되시면 나오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계기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좋은 지혜를 모으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앤 피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